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선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이 그저 정치적 공세만 한다면 김경욱 대변인의 위와 같은 말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벌써부터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를 향해 오늘 국가 전복을 꿈꿀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꿈꿨던 인물이라면서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선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면 보실까요? 산호맹, 과거에 몸담았던 곳이라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황교안 대표의 주장처럼 문제가 되는 과거 행적입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는 아마 이제 검사 시절에 미스터 국법법이라고 해서 사실 국법의 해설서도 본인이 직접 쓴 적이 있습니다. 공안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조국 이제 후보자가 1993년도에 울산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입니다. 당시에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동맹, 즉 산호맹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시 백태웅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교수가 백태웅 씨 등등이 이제 연루된 사건인데요. 주범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태웅 교수가 사실 같은 학과 선배였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나 일단 이런 것들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그래서 구속돼서 한 5개월 정도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아마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나는 이 국법법 위반 혐의 때문에 장관 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국법법 위반자를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아마 이제 청문회 때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아마 청문회 때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김상현 평론가님. 네. 저 산호맹 얘기 말고도 9년 전에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를 본지 못하는 게 과거에 선산, 친척집을 주소 옮겼다. 위장전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본인 얘기는 들었다였고 그때는 지금은 서류로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서류로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조국 청문회에서 저는 한국당이 조국 후보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잘하는 것보다 다른 전략을 좀 세우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략이요? 사법개혁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통과시킬 테니까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지 마라. 차라리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정쟁으로 갈 거라는 거 너무 뻔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쟁으로 가면 또 인명 강행이 될 거라는 게 너무 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거가 나타나가지고서 이것을 없지 않는 한은 그 상황에서 국민들은 피곤하기만 하고 정쟁에 의해서 정치 불신만 더 심해질 건데 차라리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금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이유가 사법개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임명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또 그 현실처럼 잘 될지는 글쎄 물음표가 좀 있어서요.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스스로 청문회 통과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청문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울대생들이 계속 비판 나오는데 교수직 유지 계속 하실 건가요? 대담집에서 검찰 괴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 아직도 생각 유효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자, 제가 제기를 하도록 해주세요. 취재진의 집요한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1 하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구정 처장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진짜 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저런 무대응 전략을 좀 고수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한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새로운 의혹으로 본인에게 부메랑이 돌아올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장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마 그 본인의 얘기는 아마 침묵으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무대응 전략이 좀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보수 야당 말고도 다른 정치권에서도 이 조국 후보자의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논문 표절이나 인사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한 국민 분열인 것입니다.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갈라치며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 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에 좀 야당을 비판하는 SNS를 좀 했잖아요. 약이 좀 올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야당일 때 민정수석이 야당을 비꼬거나 비난하는 댓글을 썼으면 그렇죠.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지.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까지는 안 했으면 했는데. 우상호 의원 얘기는 김태현 변호사님 여당에서도 저렇게 SNS 통해서 좀 편 갈라치기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호 의원의 저 얘기. 내가 볼 때도 아니 저것까지 안 했으면 한다. 내가 야당 원내대표여도 가만 안 있었을 거다. 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조국 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측면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조국 수석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에서 좀 부적격하다는 점을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SNS 글이요. 그러니까 그 글 내용이 맞았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주장이 있을 수는 있어야 돼. 다만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 그만두고 나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거는 사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장관 내정을 앞두고 있으면 떨어지는 가랑비도 피합니다. 낙엽도 조심합니다. 왜? 굳이 내가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을까? 조심하자. 로키로 가자. 이게 모든 인사청문회를 앞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인데 지금 야당과 일정불사를 하는 어떤 그런 SNS 글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석 그만두고 과연 저건 자신감인가? 아니면 자만심인가? 아무리 야당이 반대를 하고 아무리 언론이 나를 비판해도 나는 어차피 인사청문회 이틀만 지나가면 대통령은 나를 임명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자신감인지 글쎄요. 저는 그것을 그 SNS 글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국 수석이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오만함으로 비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현정의님. 민주상의단은 오늘도 조국 후보자 적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좌절된다라면 어렵겠지만 사실은 낭만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임명할 것이고 또 임명될 거라 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결국 임명 이유입니다.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들 다 반대할 거예요. 결국 그것도 뻔히 알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결국 반대할 거 알면서도 잘 임명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 야당을 좀 자극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당장의 어떤 사법개혁 목표보다는 실제로 먼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또 우려도 솔직히 듭니다. 조국 대전 여야 밀리면 끝난다. 청문회까지도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